지금부터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한쪽 후보당 질문과 대답 포함하여 각각 15분씩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롭게 질문과 대답을 하시되 토론 주제는 정책에 관해서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둘째, 발언을 다 하셨으면 이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A 후보자 측이 이상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B 후보자 측은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는 발언 기회를 드리는 부분에서만 간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만약 한 후보자 측이 15분을 다 썼을 경우 시간이 남은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기회를 줄 경우에만 30초를 연장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상 기호 1번 윤성찬 후보자 측부터 발언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후보 측의 청약건강보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청약건강보험을 굉장히 많이 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할 때는 굉장히 많이 반대한다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협상에 대한 조건들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저는 보험위원으로 있으면서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앙회로부터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성찬 후보가 듣는 거랑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저도 중앙에서 이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줄 알았는데 11월 20일 시작되기 전 얼마 전 건전심에 이런 식으로 통과된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도 당황해서 보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 안 된다고 저도 강하게 어필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11월 20일 그렇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반대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26일 날 네. 제가 청약건강보험이 이렇게 시행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종안에 대한 경기도 회원 투표가 필요하다는 회원 담화문을 올리고 전체 이사회에서 제가 그렇게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사회에서부터 김영선 후보 캠프에 들어간 몇몇 이사님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회원들의 뜻을 묻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회원 투표뿐만이 아니라 회원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때는 왜 반대를 하셨고, 그때는 분명히 청약건보가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했는데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진행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과 틀린 것이 있는데 제가 카톡방에 남긴 말에는 6개월 지켜보는 게 아니라 6개월로 모니터링이 있으니 지켜보자는 얘기였었고 저희 전체 이사방 전체 내용을 제가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많은 이사님들이 얘기했던 것. 제가 쓴 글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시기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님께서 만약 이거를 정상적으로 알자마자 내가 이거를 경기도 회원들한테 알아보자고 했었다면 11월 8일 정도에 모 개인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윤 후보자님이 저희 상임이사방에 올린 글이 있고 저희가 이것은 처음 시작 기운이 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윤 후보자님이 아무 대꾸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사업이 시작되고 7일 정도 되어서 회원분들이 혼란해하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경지 지구는 이걸 회원들한테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를 생각해 하셔야 되는데 청구를 해본 회원보다 청구를 안 해본 회원이 더 많은 시점에서 이 회원 투표가 시기상의 문제 있다고 이사님들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걸 그 처음에 중앙대회장이신 그것이 시범사업을 딱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바로 회원 투표로 들어갔다면 모든 사람들이 찬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11월 8일 날 무슨 카페에 올라온 것이 시범 사업 네, 이 안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윤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고 그것이 저희 상임이사 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윤 후보자님이 물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보자라고 이사들이 글을 올려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끝나시면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최종안이 알리된 것 자체가 11월 20일 날입니다. 11월 20일 날 발표되고서 우리가 다 놀랐고 경악에 빠졌지 않습니까? 무슨 11월 8일 날 그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11월 8일에 윤 후보님의 의견은 어쩐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월 20일 날 시작돼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자 하셔서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와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비용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1인당 설문조사 비용이 500원 정도 들겠구나 해서 합쳐서 220만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생각됐는데 막상 또 해보니 그 중에 답변을 37.6%해서 1683명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커피 쿠폰 5,000원짜리를 쏴버리는 바람에 840만 원 정도가 또 갑자기 경기도 회비에서 지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회원 투표를 했으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회원 투표는. 그런데 김영선 후보와 김재명 후보를 포함한 그쪽 캠프에서 극렬히 반대해서 회원 투표 자체를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원 여론조사로 들어갔는데 회원 여론조사로 들어가면 훨씬 더 질문이 많아지고 답변을 많이 해야 되고 까다로우니까 답변 응답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000원짜리 커피 쿠폰이라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만약에 회원 투표를 해서 찬반을 묻는 회원 투표를 했다면 응답률도 높고 커피 쿠폰을 써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문제로 지금 호도할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청약건강보험에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결정을 회원들한테 물어야 한다 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왜 그때 반대했었는지 그것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시기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시기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였습니다. 회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후보님도 질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죠? 네. 그러면 김재명 수석부회장님 후보께도 묻겠습니다. 김재명 후보님께서도 그날 협약건강보험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묻는 즉 회원 투표와 회원 여론조사를 둘 다 반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왜 그때 반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는 그 경기 지부 홍보이사였죠. 모든 논의에 있어서 윤성찬 회장님은 항상 상임 이사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사회를 묻는 그런 방법을 취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그 회원 투표를 하자는 것, 시범 사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하자는 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제가 협회 홍보이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윤 회장님이 모든 이러한 안건을 발의할 때 위원회, 그 다음에 상임이사회, 그 다음에 전체 이사회를 거치는 이 단계를 항상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날은
전체 이사회에서 하자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일단은 이거는 절차상으로 일단은 이거를 다시 상임이사에 다시 거치자고 했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는 건 그러면 윤성찬 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윤성찬 후보께서는 지금 첩약 시장이 지금 첩약 시범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는 양 후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회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수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 회장님께서는 첩약 반대 그리고 저희한테는 마치 첩약 찬성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범사업 기간 중에서도 시범사업 중에서도 첩약 시범사업을 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 끝나셨으면 예, 이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자꾸 기억에 왜곡이 있으신데요. 회장은 때로는 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전체이사에 부의할 수도 있지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이사에 부의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원 투표안은 전체이사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바로 회원들에게 회원 투표를 발의할 권한이 회장에게 있습니다. 저는 첩약건강보험의 찬반에 관해서는 이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은 찬성, 어떤 사람은 반대라는 의견이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를 이루고 결론을 내기에는 우리 이사들 간의 분열만 획책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이사들이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회원 투표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회원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절차에 따라서 즉 회칙에 나와 있는 회장의 권한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장이 모든 안건을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전체이사회에 가야 한다라는 말씀은 기억의 왜곡이고 긴급한 현안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아까 질문이 무엇이었죠?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첩약 건보 시범 사업 기간에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안을 지금 당장 폐기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첩약건강보험은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파악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을 지금 이렇게 망쳐놓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안을 가져온 이 협상팀에게는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해서 빨리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회원들의 이익에 정말로 반대된다면 회원들의 이익을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정부의 너무 강경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본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뜻이 있다면 우리 회원들이 모두 한 뜻이 되기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중앙에 출마를 하셔야지 같은 의견을 같은 입장에서 같이 낼 수밖에 없는 같은 자리에 다시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중앙회장에 나갈 거냐 지부회장에 재출마를 할 거냐는 상대 후보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제 주변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 중에는 저더러 중앙회장에 출마라고 권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회무를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중앙회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즉 내부 정치질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회무만을 회원들을 바라보고 회무만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경기도의 한의학 정책과 신설이 저는 경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비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이 순간에 회장이 바뀌면 무산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경기도 회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경기도의 한의학 정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무산시켜버리면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저 편하자고 그 회장의 출마를 안 한다면 저는 우리 회원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회원들이 뽑아주지 않아서 제가 그 일을 할 기회가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뭐 제 책임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저는 회원들에게 그런 기회는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경기도 회장에 출마한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비를 5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회비를 50% 감면해가지고는 적자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도대체 지금 상대 후보 측에서는 회비를 50% 감면하면서 그러면 1년 동안에 세입부 예산이 얼마인지 50% 감면했을 때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측 후보에서 낸 것도 30% 감면안입니다. 30% 회비 감면이죠. 여기에 저희가 일반 회계가 10억 정도 넘어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해도 예산상으로는 1억 5천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회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예산을 하고 2월된 금액을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윤 회장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50%를 했을 때 세입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그것과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1년의 고정 지출은 대략적으로 올해처럼 사용이 되지 않으면 대략 6억에서 7억 사이의 돈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통 걷어지는 돈이 8억 선인데 50%로 줄이면 4억으로 줄어들고 그 중에서 약 20% 정도 다시 선납회원을 하면 5천만 원이 줄어들어서 들어오는 돈이 3억 5천 정도 되게 돼서 마이너스가 약 2억 5천에서 3억이 됩니다. 말씀 끝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그 회원들을 상대로 한 회비 전해한 회비 인하입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선납 할인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이상입니다. 선납 회비 아닙니다. 전체 회비에서 50% 할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약집을 봐도 기호 2번 후보 측에서는 상당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이 과연 맞는 건지 2월금으로 써서 그게 과연 1년 동안 다 쓰고 쉽게 얘기하면 다 쓰고 말아야 될 그 예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면은 22년도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적자 운영을 했을 때 22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또 진행을 할 것인지 만약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이유로 되는 것은 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산을 감면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대면 활동을 많이 해도 모여야 되는데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1년에 3천에서 6천 정도 다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저희가 대면 회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회의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 공약적으로는 홍보나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무슨 행사를 해서 뭘 하거나 하는 내용은 공약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고정 지출을 만들 만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답답한 게요. 예산을 세울 때 적자를 예측하고 적자로 예산을 세우겠다. 적자를 계획하는 예산을 세우겠다. 세상에 이런 예산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2월금을 그래서 2억 5천, 1년에 2억 5천만 원 적자를 보는데 그거를 2월금으로 채우겠다. 2월금이 회장이 마음대로 선심쓰라고 만들어 놓은 2월금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경기도 한의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만 이기겠다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회원 여러분 똑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월금은요 회원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2월금에 대한 사용처는 회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회장 후보 나온 사람들이 자기 인기 얻으려고 자기 선거 이기려고 2월금을 마음대로 쓰겠다고요? 저는 10%에서 20% 할인하고 또 30% 할인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2월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려왔습니다. 이런 적자 예산, 2월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세운 후보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계속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는, 윤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 총무 부회장으로 있을 때 이번에 2월금이 많이 남게 되니까 마지막에 회원들한테 커피 쿠폰을 쏘기도 하시고 뭐한테 회원들한테 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월금 자체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어디로 그 총회에서 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다시 돈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첨약이나 춘화 때문에 돈이 회비 수납률이 당연히 높아져서 평소 쓰는 돈보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원래는 1억, 2억 정도가 2월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6억, 8억, 10억으로 높아지니 차라리 이 돈으로 완납자들한테 돌려주자. 그분들이 나중에 지금 코로나 때 힘들고 있으니 1, 2년이라도 잠깐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회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회원들의 돈을 내가 인기비영업적으로 돈을 쓰겠다고요? 저는 쓸데없는 행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참여율이 적은 것은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냥 무슨 우리가 회비 사람들에 빠졌을 때 몇 프로 참석하지 않는 행사들은 과감하게 행사를 줄여가면서 그 돈으로 새로운 예산을 짜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회비 수납률이 높아져서 남았을 때 회원들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거나 아니면 올해 2020년도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산은 2월금을 가져 쓰는 또는 적자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일반 회계 예산에서 잡은 데에서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다시 회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애초에 예산을 적자로 잡아가지고 그 전부터 넘어왔던 예산을 2월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하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같은 변수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 해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회원들께 돌려드릴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요, 회원들한테 묻지 않고 대의원 총회에 묻지 않고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2월금 자체를 전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혈액검사에 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 등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항목으로 올리는 것이야 개인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지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떻게 통과를 시킬 것이냐, 통과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에 여러 회사가 혈액 진단 키트나 이런 거 했을 때 한 방에 적용되는 키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할 때 한방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이것을 같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한의학기술 시체계 혈액검사와 관련된 한방 신의료기술 계약에 포함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김 후보님 시간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의료기술 평가를 한의계 쪽에서 신청해가지고 통과한 게 여태껏 하나도 없다가 감정자유치료기법 그거 하나 통과했습니다. 더군다나 혈액검사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이미 양방에서 다 등재해놓고 쓰고 있는 건데 이거가 어떻게 한의학의 독자적인 기술도 아니고 신의료기술 진짜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일이냐. 사실은 중앙에도 못한 일인데 그걸 지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공약에 있어서의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자, 다음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의학 정책과를 경기도에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한의학 정책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한의학 관련 부서가 어떤 직제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과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과면 무슨 과인지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한의학 정책과 안에 한의학 정책과와 한의학 산업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한의학 정책관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학 정책관은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그 국장급 한의학 정책관실 안에 한의학 정책과와 한의학 산업과가 있고 그 밑에 팀들이 있죠. 네. 그런데 공약지를 보면 경기도의 한의학 정책관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나중에 또 그게 이상하다고 누가 지적을 하니까 바꾼 게 한방정책과라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쪽 공약집을 그 블로그를 보니까 한의학 정책과에 4대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정책과의 4대 목표가 뭐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 또 보장성 강화 및 공공운영 확대를 통한 한의학 접근성 제고,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학 산업 육성, 선거 인프라 보충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이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한의학 정책과의 4대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한의학 육성 발전 종합 계획 3단계 종합 계획 그 3단계 종합 계획의 목표였습니다. 이게 무슨 한의학 정책과의 4대 목표입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공약을 만들고 그걸 블로그에 버섯이 올려놨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도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공약을 내다 보니까 처음에 이 파트를 나눠서 하시던 분들께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수는 인정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상입니다. 김영선 후보님 시간이 한 4분 넘게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좀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윤 후보님 측은 21초 남았습니다. 4분과 21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윤 후보님 측에서는 좀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김영선 후보님 쪽에서 말씀을 좀 더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같이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좀 해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회장님께서 지금 윤선차 후보님께서 저희 거 공약을 보고 하나하나 얘기해 주신 거 보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장님께서 저번 30대 공약으로 내는 것을 보시면 그 중에 제대로 진행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성 확대하신다고 하면서 일상병원에 한의과 맞는다고 했었는데 되지 않았고, 지금 의정부에 있는 한의과 자체도 존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안성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과는 또 사라졌습니다. 또 공직 한의사 대표를 경기도 한의사 이사로 등재하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되셨고, 심사 불량 규제 지침 하신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도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하시면서 했던 것 중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분회장 모임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그 분회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실패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도 제가 분회마다 보험이사 연석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야 보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어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중앙의 정책에 낼 수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확고한 나머지 지금 한의학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부는 어떤 정책이 생기면 회원들이 바로 불편하지 않게 뭔가를 도와줘야 됩니다.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투표나 회원 설문조사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지부의 역할은 서비스를 분해가 못하고 중앙회에서 제대로 못하는 것을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회비 감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중앙회는 힘이 세고 분회도 힘이 세야 됩니다. 분회는 국회의원들 행사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안 하려고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지부가 무슨 행사를 하면 지부 행사는 어디 지역에서 하게 되고 그 지역시에 관련된 국회의원만 옵니다. 막상 하다 보면은 작은 시에 큰 분야의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줄여가면서 다시 예산을 짜서 건강한 지부 예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낸 공약을 100% 완수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공약은 다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께 이제 도달될 공약집에 365 공약 중에 5대 다른 변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이룬 공약과 아직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윤 후보님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김영선 후보 측은 50초 남았습니다. 네. 아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유성찬 후보님께서 저희 측 공약 중에 혈액 검사 수가 보장에 대해서 많은 선포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 제가 공약을 잠깐 검색을 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침술 3종 KCD-W 내 제한철폐.
보험제재 확대 및 차벽수가, 처방수가 현실화, 경혈침실 이체간 오부의 좌우 부분에서 정정한 수가 보상, 추나치료 횟수 제한 없애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번 감각적으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부장이 할 수가 있는 일일까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쓰셔서 이것으로 자유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3, 2, 1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게 최종 정리하실 시간을 2분씩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김영선 후보자 측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지금 한의계는 여러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누구는 처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경기도 한의사 회장 후보로 나선 저 김영세의 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의원이 일할 맛이 나고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한의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묻고 회원 여러분에게 묻고 또 물어서 함께 가겠습니다. 투표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김영선, 김재명의 공약집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개의 핵심 공약과 17가지의 여러분들을 위한 공약을 20여 명의 전문팀이 1개월 이상 토론하고 싸우면서 준비했습니다. 근거와 소신에 기초한 진단과 치료, 의료기 사용과 한의학의 위상 강화, 의료인으로서 존중받는 안정된 진료 환경의 확보를 위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쉼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새시대 새물결 김영선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호 1번 윤성찬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공약을 남발하고 앞으로는 전혀 다르게 살 것처럼 잠시 포장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저는 3년 전 경기도 회장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을 거의 다 이행하였고 더 새로운 성과도 많이 내었습니다. 저는 늘 결과로 말해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의학을 사랑하고 얼마나 한의학을 자랑스러워했으며 한의학을 홍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는지는 네이버나 구글에 윤성찬 한의사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선거는 동네 반장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연직 부회장이자 4,500 경기도 한의사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기 공약집에 있는 공약을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해 주십시오.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지켜온 한의학입니까? 회원 여러분들께서 한의학에 대하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 곁에 있는 이용호 수석부회장 후보와 함께 정말 잘 해내겠습니다. 검증된 회장 윤성찬과 회모달인 이용호가 정말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입니다. 이것으로 최종 정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당선되시는 후보님께서는 상대 후보의 좋은 정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 경기도 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열성을 다해 토론하여 주신 후보자님들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합동정책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